세미나 식전 행사 및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조재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 식전 행사, 2부 학술 세미나, 3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칼빈대학교 대학원 학술 세미나 및 정기총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윤서구 동문회장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풍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진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 원장님. 이재풍 미래교육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진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내비는 이것으로 끝나나요? 거기다 많은 교수님 또 계실까요? 아니 너 소개하세요. 두 사람 하면 빈약하잖아요. 김진성 교수님, 김순선 교수님 계실까요? 김순선 교수님. 인민의 교수님 그때 오신 정문경 교수님 계시니까 정문경 김순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8대 김홍범 원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한가운데 주세요. 나와서 안녕하세요. 제8대 원회장 김홍범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미래교육원 이재풍 원장님, 마이크 갖다 주세요. 죄송해요. 네, 총동문회 윤서구 회장님, 김동진 학과장님 및 여러 교수님과 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 학문 연구의 꽃이 활짝 피어 결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졸업 후 미래교육원 최고의 명강사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지성과 영성의 학문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되어 오늘로 제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칼빈대학교 대학원 김군수 총장님, 김두석 대학원장님, 이재풍 미래교육원장님 외에 여러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동문 및 선배, 후배 원우들 간 화합으로 이어온 학문 연구 전통은 학술 세미나의 위대한 저력입니다. 학위 취득 선배님 모두 복지국가 건설 및 복지 현장에서 선두주역 일꾼으로 나아가는 학술 세미나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후배 원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학술 세미나 활동 행사입니다. 글로벌 시대 변화에 빠른 대응으로 교명 변경 진행과 나눔 봉사 사랑 드림의 열정적인 학무연구 활동을 통하여 세계로 미래로 새롭게 비상하는 최강 칼빈 대학교 대학원의 새 출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칼빈 대학교 대학원 총장님, 대학원장님, 미래교육원 원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 및 선후배 원우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풍 미래교육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학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학술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칼빈 대학교가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칼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교수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곡목은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재풍 미래교육 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원우의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찍고 다음 순서는 전체 그거 찍어야 그래. 사진 시간이야? 똑같이. 다 나와서 이 뒤에 서요. 자, 앉고 오래자도 다 앉고. 자, 여기서 사회자가 잘해줘야지 이거 일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 모두가 어정쩡하고 그냥 뻔한 처음에 원장님하고 임원들 먼저 찍고 전체 찍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찍어요? 아. 근데 여기서 사회자가 어정쩡하면 모두가 어정쩡하고 네네. 갈까 말까 나올까 말까 다 막 이러고 두 번 찍는 걸로 배정을 해가지고 네. 한 번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모두가 유치원생이라고 5살 먹은 네네.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자가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무나 앉아요. 예. 자, 이재풍 미래교육 원장님과 김동진 학과장님 앞으로 김홍범 회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칼빈 사랑해로 하겠습니다. 아니 앉아주시고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저 존댓말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표준어로. 예. 네, 사진 앉아주시고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네, 다 같이 칼빈 하면 사랑해로 해서 사진 찍겠습니다. 칼빈 사랑해. 네, 모두 자리에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순서지에 수록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지사항에 또 몇 가지 가서 읽을게요. 화면에 띄워놓는다니까요. 네. 지금 기부가 있어. 네,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식전 행사를 모두 내빈과 원우님들께서는 이제 곧 학술제가 시작되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부 학술 세미나의 사회자인 김미자 학술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잘하네. 잘하셨어. 처음부터. 곧 학술 세미나가 시작되오니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빈 대학교 대학원 제10회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학술국장 김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총 2회의로 진행됩니다. 각 회의가 끝난 후 기념 촬영이 있어오니 꽃다발을 준비하신 원우님께서는 기념 촬영 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칼빈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회의 주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기질의 매개 효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 칼빈 대학교 대학원 정문경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자 칼빈 대학교 대학원 장은영 박사과정 6학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칼빈 대학교 대학원 이지연 박사과정 3학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칼빈 대학교 대학원 오현희 박사과정 1학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어머니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장은영님의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장은영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논리성과 매개 효과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는 유아의 목적, 필요성, 본 발표는 연구의 목적,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재원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유아의 논리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그 관계에서 유아의 누리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마련의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유아를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이른 시기에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는 유아들에게 또래와의 놀이성은 사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유아교육기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성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2번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번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누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유아의 누리성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다음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태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이며 자녀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서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어머니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을 짓는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 태도는 자녀 양육에 있어 나타내지는 행동 양식으로 자녀의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과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회성은 인간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출생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과정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동적 특성으로 사회성 발달은 한 인간이 그 사회에서 인정되며 관례로 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 가치에 어울리게 사고하고 행동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사회적 기술을 적용하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되고 발달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모습입니다. 놀이성은 즐거움, 기쁨,
재미의 기초가 되는 놀이를 하고 싶은 기분 또는 놀이에 참여하는 감정이 자기 조절력을 통하여 놀이에 참여하는 표출되는 태도로 놀이성이 활발한 유아일수록 정서 상태가 안정되었으며 또래간의 적응이 원활하고 놀이를 제한하거나 놀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의 도움을 주며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성은 유아의 성격 특성의 일면으로 유아의 발달적 측면과 상황, 놀이, 성향 등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개념이며 유아의 사회적 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 모습이 높게 표출되고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사회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모형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제시하였고 매개 변인으로는 유아의 논리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으로는 유아의 사회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니 아까 제가 지적을 다 해주고 어떻게 줄이라고까지 다 해주는데 그대로 또 다 해주면 어떻게 첫째하고 나타났습니다까지만 읽으세요. 네. 둘째도 나타났습니다까지만 읽고 셋째도 나타났습니다까지만 읽고 나머지 읽지 말고 나머지는 토론에 지나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거가 진행하세요. 네. 아까 내가 지적까지 다 해주는데 내가 말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말하고 있다고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진행하세요. 자, 문장 진행해요. 자, 첫째, 어머니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어머니와 놀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관계에서 놀이성은 매개 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 및 재원을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에서 자녀가 원만한 사회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만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유아의 사회성은 직접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신뢰감보다는 자녀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신감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일 경우 가족은 주 양육자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자녀와의 여행이나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자녀의 놀이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 집단에서의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는 사고를 이만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읽어버리는데 이것만 하고 말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았어요? 그냥 중국은 뭐 앞에 두 줄만 읽어요. 두 줄씩만.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자,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자녀가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네. 넘어가세요. 예. 마지막으로 유아는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다른 성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로 넘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논의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다 폭넓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거 어머니 세대들의 양육 패턴과 현 사회에 맞는 어머니 양육 태도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회성 향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아가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야지 그 지원을 안 하고 맞춰버려요. 그 후속 연구 재현님 교수님? 빼라고 했어요. 아니 후속 연구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네. 후속 연구가 아니라 네네. 그냥 지원이라고 해요. 네네. 첫째, 어머니의 질 높은 양육 태도의 증진을 위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네 번째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개인 성향이나 논리성과 기질을 파악하고 수용하여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의 강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율형 인간 어린이집을 인가하여 사회적 욕구를 적극적 반영시킬 수 있는 보육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은영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님의 연구 발표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1토론자인 이지연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논리성의 매개 효과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님께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향상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여도
유아가 가진 기질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 직접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네,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일방적이지 않고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어떻게 수용하는 자녀의 개인 성향이나 현재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형성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제2토론자 우리 오연희님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어머님들의 양육 태도나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유아의 놀이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일단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은영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유아의 놀이성이 높다 하더라도 유아의 놀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놀이하면서 사회적인 그 작용을 통해 우리 유아는 사회성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성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놀이 참여에 대한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아의 놀이성은 한계가 있고 유아기에는 또래 놀이나 또한 성인과의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이 발달되므로 아무리 놀이성이 높은 유아라 할지라도 유아의 놀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아의 놀이성 및 사회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장은 토론 맨 첫 파트에서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양육 태도라고 양육 태도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양육 태도는 사회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사회성하고 놀이성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육 태도가 놀이성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된 이런 변수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 태도와 사회성, 양육 태도와 놀이성에 대해서 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직접적인과 간접적 영향이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유아의 개인 성향이나 그 상황에 처한 상황, 예를 들자면 엄마가 굉장히 유순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데도 그 유아의 기질이 우리 엄마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어떤 개입이 애정적이고 이렇다고 할 경우에 그때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질문. 이 부분이 아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어머니가 애정적이더라도 유아의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의 그 성향과 그 처한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회성이 발달되지는 않더라도 감소되지는 않더라도 향상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이런 결과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면 간접적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예,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이 있습니다. 뭐라 해요? 질문하지 말고. 자, 여기 부모가 애정적으로 자녀를 기르게 되면 부모에게 애착을 갖게 되죠. 근데 사회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엄마만 찾고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분을 적으세요. 빨리 적어. 너무 됐어. 아니 저는 최소한 예. 진행하세요. 네, 지금 여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 발달성에 정의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대 방향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언을 주신 내용에서 어쨌든 첫 번째 그 어머니와 그다음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어떤 포함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제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 발표에 대한 질문이 또 있나요? 이것도 일어나 빨리 하자. 빨리 이제 나오거나.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수. 자료가 없으니 저기 PPT 보시면 질문 좀 할 수 있는데.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에서는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아 교육기관이 이용하지 않는 유아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는 어떤 것이 마련되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유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참가한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이 되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그 물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잠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자면, 여기 질문자가 두 사람이 준비가 되겠잖아요. 이 사람은 질문자가 없을 때 그냥 먼저 해버리라고 그러지 말고, 질문자가 없을 때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잘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때 이 질문을 해줘. 질문이 많으면 이거 하지 마. 그죠? 5명 이상이 있으면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토론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질문이 없을 때 예비로 준비된 거예요, 두 개가.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도 질문이 없어.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툭 튀어나가지고 질문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제가 지금 저거 제목을 봤는데요.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빨리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이 매개 효과잖아요. 근데 유아의 기질에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뭐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요. 네. 저희 실수가 지금 저희 PPT가 제목을 제가 기지로다 준비를 하다가 머리 쓰면서 그래서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아직 그래도 기술의 하위 요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는 그것까지 이렇게 넣어서 뭐 그 결과는 안 하더라도 이런 하위 요인이 있다 이것까지 해주시면 아시죠? 질문에 대한 진행은 과장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여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가 아닙니다. 이걸 보내줘. 이 비디오를 좀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내주세요. 네네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아니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러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다 맞죠? 열정적인 그 토론 속에 많은 질문자가 있지만 시간관에 대해서 여기서 맞추게 해야지. 질문자가 없는 관계로 하면 또 그냥 질문을 바뀌어서 그냥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를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좌장 교수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님께서는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전달해 주세요. 자,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촬영 다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세요. 네. 꽃인가 알겠어요. 우리 가져왔어요. 자, 촬영이 끝났으면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임 교수님 따라서. 자, 전임 교수님 따라서 따라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2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 반드시 그렇게 앉으라고요. 오케이? 이 회의 주제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좌장 하이빈대학교 대학원 정윤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자 하이빈대학교
임서영 박사과정 오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카이린대학교 대학원 김경순 박사과정 4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카이린대학교 대학원 김동식 박사과정 1학차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잘 안 맞아. 박수 쳐줄 타이밍을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박사과정 김동식입니다. 딱 하면 딱 되거든요. 뭐 사학합니다. 뭐하서 이거 붙이니까 네. 박수를 못 치겠거든. 네네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입니다. 박사과정 앞으로 넣으세요.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서영. 입니다. 그러면 칼빈대학교 대학원이라는 말은 다 빼버려요? 그렇죠.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서영. 임서영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네. 임서영 입니다. 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주기가 좋잖아. 다시요. 네, 다시 한번 하세요. 예. 네. 좌장 칼빈대학교 대학원 정윤주 교수님이십니다. 발표자 칼빈대학교 대학원 임서영이십니다. 칼빈대학교 박사과정 임서영입니다. 박사과정 앞으로 해줄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훈님부터 할게요. 발표자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임서영입니다. 토론자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경순입니다. 토론자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동식입니다. 제2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치매와 자살로 이어지는 결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거푸면서 IMF로 인한 신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 해체, 실직, 가족 구조의 변화 등 다중 위기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노인 스스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본 논문의 발표자인 칼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서영님의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서영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는 연구 논문 발표, 토론 및 질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논문 발표입니다.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흔히들 노인을 어르신, 고령자, 시니어, 연장자, 원로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신체적으로 퇴화기에 이르고 심리적인 성격의 변화와 정신적 기능의 악화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상실 등을 말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심하고 노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연령 기준이 각기 다른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을 62세, 65세 등 제각각인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이 각기 다른 한국은 어떤 법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889년 독일이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였고 미국, 스웨덴, 프랑스는 정년 퇴직을,
가까운 일부는 노동 현장에서 은퇴하는 실질적 경제 활동 능력이 없는 연령을 노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령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에서는 만 65세였지만 최근 만 62세로 조정되었고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노인 일자리에서는 만 65세 이상으로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 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만 65세 이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노인 관련 연령의 기준은 법과 규범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계층 등과 인구 고령화 증가에 따른 조성 가정과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구의 빠른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빈곤층의 노인들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차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신체적 약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인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은둔 생활을 하며 경직성과 조심성, 의존성이 증가하고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며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오는 무기력, 무가치감, 흥미상실, 체중 감소 등은 불안감, 불면증, 죄책감,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외로움, 자신감 저하,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 문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가입 여성 1명당 0.837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총 인구는 2028년 5,194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빨라 불과 3년 후인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지난해 16.5%를 기록한 한국의 노인 비율은 2030년 25%, 2040년 33.9%, 2050년 39.5%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청 결과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4가지 고통, 즉 사고,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감과 소외감에 대한 해결책과 병고에 시달리고 빈주머니 상황과 고독감이라는 3가지 악에 대한 해결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첫째,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 등과의 친밀감이나 유대 관계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입니다. 둘째,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신체적 노화, 즉 식욕, 성욕 저하와 같은 것이 있고 배우자 또는 동년배의 사망이 우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역할 상실로 인한 빈곤, 위축,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 부적응과 고립감은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심리적 위축과 무기력에서 오는 절망감, 스트레스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째, 노인의 우울 증상은 노인 인구에 있어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피로감,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식욕 및 성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둘째,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신체적 문제와 달리 심리, 정신적인 문제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노인의 우울증이 방치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과 현대인들의 문화병으로 받아들여 조기 발견과 치유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 노인의 우울은 치매로 발전하며 심한 스트레스는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사고력과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다섯째,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살률 증가로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을 생각하며 극소수의 노인은 자살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노인 자살의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황적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최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이별, 신체적 장애나 말기 질환 등 갑작스런 주변 환경 변화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때 나타나는 상황적 변화입니다. 둘째, 언어의 변화로 자기 비하 발언과 절망감, 죄책감을 표현하기도 하며 죽고 싶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셋째, 정서의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하며 갑작스러운 분노나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넷째, 행동적인 변화에는 자해 흔적이 보이고 아끼던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외모의 변화, 약을 사모으는 행위 등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변화된 방식을 표현합니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자살 인구는 38명이며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노인에 대한 특성과 자살 원인을 파악, 적합한 사업 추진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나이 듦을 제약시 생각하여 자살에 이르는 분위기를 노인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생명 존중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우울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고 노인들의 자살 생각을 개선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천적 방안 마련과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서영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임서영님의 연구 발표를 들어보니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1토론자인 박사과정 김묘희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는데요.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 원인이 일반적 우울과 스트레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일반적 우울과 스트레스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임서영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울과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흔한 질병이지만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는 발달 단계에 있는 모든 연령에서 다 나타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요즘 흔히들 우울은 20세기 문화병으로 불릴 만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고 지나가는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나이 듦으로써 오는 인지 기능의 약화와 신체 변화, 역할 상실 등의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자기 회복력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노환의 증상과 비슷해 진단이 어렵고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일반적 우울과 달리 자살로 이어진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일반인들이 겪는 우울과 스트레스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차이가 있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토론자
김동식님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소영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연령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대 이상이 약 17명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약 54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은 뇌 기능이 떨어져 감정 전환, 사고 전환이 잘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울, 절망들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해결 방법으로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합니다. 노인 스스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데 의미를 두고 자신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이어간다면 가족과 주변 이웃들도 함께 행복한 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면 치명적인 생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가족, 이웃, 특히 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멈추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를 듣고 질문하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의 특징 중에서 20세기 문화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20세기 문화병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세기 문화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을 겪고 있어요. 잠깐이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잠깐 우울을 겪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다 그래서 20세기 흔하게 나타나는 문화병이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연구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혹시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울 스트레스는 극복 방법은 정책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노인 스스로가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적인 지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서도 연구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뵙는다든가 그럴 때 그 우울과 스트레스가 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자 계십니까? 네. 여기 PPT 6번에 보면 2050년에 39.5%로 이렇게 통계청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청의 결과가 아니라 추계거든요. 장래 인구 추계 내용인데 이걸 연구 결과처럼 이렇게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PPT 10번에 보면 하루의 자살 인구가 1년에 우리가 13,000여 명이거든요. 현재 그 13,0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약 36명이 되고 2020년 같은 경우는 36.1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 인구의 자살을 하는 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인이 얼마를 자살하고 있는가 알고 싶은데 여기는 노인도 넣고 전체 그 자살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자살은 하루에 36명 중에서 36.1명 중에서 노인 자살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발표자님이 토론자님이
진동식님의 그 말씀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그 20대 이상은 17명인데 위에 10만 명당 제가 60대 이상 노인은 약 54명으로 네, 추론되고 있다고 그런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걸로 네, 생각됩니다.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 페이지 보면 페이지 3번 그 끝에쯤에 보면 심리적인 성격의 변화와 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번 다 악화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악화가 맞는지 약화가 맞는지. 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정신적 기능의 약화. 기능의 악화라고 잘 보시네요. 정신적 기능의 약화인데 약화인데 악화를 읽었나요? 악화로 약화로 약화. 네, 약화. 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에서 약화. 네. 근데 심리적인 거. 심리적 특성이 바뀌는 심리 빨개? 질문자 있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인 스스로는 인간관계와 신체,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며 모든 가족이 노인을 보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인 전화통화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끔 노인을 자주 찾아뵙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노인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받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큰 목소리로 하세요.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연구의 발표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걷기, 햇볕 쬐기,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골고루 하기,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 멀리하기,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습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 웃기, 여가 생활 즐기기 등이 있고요.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그걸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항상 김동진 학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십 백천만 있거든요. 네, 그 일십 백천만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그걸 제가 적어서 한번 갖고 있네요. 하루 한번 화장실 가기, 10번 걷기, 100번 하기 해서 1000번 하기, 그다음에 1000번 글씨 쓰기, 1000번 만보 걷기 이렇게 있는데 100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인의 우울,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쉽게 시간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자제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 진짜 좀 더 토론해보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끊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안 가셔서 때문에 전부 다 대본하는 그래서 우리가 딱 해보고 5명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딱 해보고 5명이 했다 그러면 막 너도 나도 힘들어서 그때는 끝났으면 좀 들으세요. 예, 그때는 발전을 시키지 말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그 희나리를 잘 우리가 장식해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임원들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를 들어서 또 괜찮고 진짜 친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서로 열기가 오면 다 끝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꺼다가 저희 자료가 있었으면 이상으로 이상으로 2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교수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님께서는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줄 자리에 잘 정리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꽃다발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네, 서로 인사를. 전달이 끝났으면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오늘 토론을 잘 해주셔서 사진 기사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촬영하시면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교수님을 따라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과 원우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800대학교 대학원 제10회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사무총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내빈과 원우님들께서는 이제 곧 정기총회가 시작되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한 김미자 학술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제3부 2022학년 1학기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은 제8대 김홍범 원우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선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가 있겠고 개회선언, 서기 선출, 의안 심의, 기타 사항 논의, 회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원 198명, 이 중에서 총회 개최를 위한 과반수 정족수는 99명입니다. 현재 위임
50명, 출석 인원 50명으로 총 100명입니다. 다음은 김홍범 의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성원 보고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2022년 1학기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기 선출이 있겠습니다. 서기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모님 대답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언학습관 홍길동, 언학습관 김갑순 두 분을 지명합니다. 네, 다음은 의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안은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회의 안건은 4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부터 4호 안건까지 제1호 안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감사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우리 감사 김현영 감사님께서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영 감사님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말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보고. 감사보고 자,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너무 잘 하셨어요. 네, 우리 원호회 임원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우리 재무국장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잘 하셨습니다. 감사보고 시작. 감사보고 끝났습니다. 윤 회장님이 회계보고는 원회의 소식기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안건에 대한 보고는 그 소식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감사 보고의 건을 유인물의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동의와 제청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청되었습니다. 땅땅땅. 제2호 승인되었습니다. 땅땅땅. 제2호 안건 2022년 1분기 사업보고 및 승인에 관련 건입니다. 제2호 사업보고 및 승인에 관련 건 그리고 저희 2022년 원의회 입취임식 관련 발대식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행사 일정 내용 쭉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하여 행사 보고는 아까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으로 받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네. 제2호 안건은 1분기 사업보고 관련 승인권은 회의 시작 전 동영상에 공지된 그 내용의 승인권으로 동의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와 제청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할기에 승인합니다. 땅땅땅. 제3호 안건 2022년 1분기 결산 보고 및 승인권. 결산 보고, 결산서 지금 작성이 돼서 저희가 총 원후 몇 명에서 비용 얼마 그리고 받았고 이거에 대한 사용 얼마 지금 현재 잔액 이만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 아까 결산 보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결산 보고에 대한 승인권을 1분기 결산 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동의와 제청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승인합니다. 땅땅땅. 네,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마지막 오늘 제일 중요한 안건입니다. 저희가 원회비에 관련한 그 지금까지 집행해온 내용과 그리고 원우님들의 지금 현 시대를 감안해서 원우 회비를 지금 저희가 7만 원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안건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행사가 지금 원우에서 하는 행사가 1번, 2번, 3번, 4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 원우회를 위해서 저희가 주전부리 비용도 1회, 2회, 3회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원우님들아 그리고 신입생 원우님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여러 선물들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상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원우님들의 그 의견을 받고 이 승인권을 원한대로 하고 이 회의에 부의를 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찬반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걸로 나가버려서 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거 걱정을 했거든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찬반 의견을 묻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많으면 답이 없을까.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찬반으로 그냥 가요. 내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니면 이건 찬반 투표로 원우님들의 찬반 투표로 일단 원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다 가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그냥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듣고, 근데 이제 위임을 하신 분들은 전부 찬성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50명이 찬성표고, 여기 나오신 분들 거수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고 확인하고 이게 가결이 올라가면 아니죠. 그렇게 54명은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50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한 인원이 그렇죠. 가반수 이상일 때 거기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반대표가 더 많으면 반대표로 26명이 찬성을 했다면 그게 다 찬성이고. 그럼 딱 여기다 쉬니까 서기가 딱 쳐서 그래서 딱 하면 지금 총은 여기 참석인은 50명 중 26명 찬성으로 본 안건, 제 4호 안건은 원회비 증액승인권 관련해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동의안 요청을 합니다. 아니 이거 동의하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총 50명 중 26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면 10만 원. 네. 제가 이렇게 안건 그래서 그거 하려면 이 어느 임원들이라든지 이 학습관 대표들이라든지 먼저 다 연락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무작정 거기 가면 그냥 분란만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1호 안건에서 제6호 안건 심의, 동의 및 제청 가부를 통해서 가함을 받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항 의견 수렴이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쳐다보고 하나, 둘, 셋. 없다 그러면 없으면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네, 이것으로 정기총회를 제10회인가요? 우리 9인가요? 저희가 9차 제9차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